나의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나의 노력의 결과가 될 하냐 식으로 이게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근원적 문제라고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조국의 정의는 조국 캐슬과 함께 무너졌지만 대학 가는데 써야 되잖아요. 미국 대학 가는데. 졸업한 다음에 논문이 나오면 소용이 없잖아요. 저는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탑10이 선정한 1위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 조국 후보자 일가의 길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여러분, 조국 후보자 딸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무렵에는 이런 말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명문 대학으로 가는 삼박자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의혹으로 보면 조국 후보자의 가족은 비슷한 듯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관심, 그리고 할머니의 능력까지 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검지의 칼날이 이제 딸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학 가는데 써야 되잖아요. 미국 대학 가는데. 졸업한 다음에 논문이 나오면 소용이 없잖아요. 저는 모르고 저희 집사람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같은 학부형이니까 아니 고3들 뭐 고등학교 하는데 학부형 모임 자주 하잖아요. 첫 번째 제가 언급했던 나옵니다. 엄마의 정보력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이재명 차장. 원래 그 딸의 단국대 그 의학 논문에 대해서는 가족의 개입이 없었다고 했는데 단국대학교의 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확인된 게 있죠. 그러니까 조국 아내와 조국의 부인과 단국대 교수의 부인이 같은 한영예고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들로서 학부모 모임에서 만났다는 거고, 그리고 단대의대 교수도 증언했지만 조국 아내가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단국대 교수의 부인에게 이 인턴십을 제안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단국대 의대 교수는 좀 어쨌든 외고 나온 학생인데 지금 이것은 이제 의대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고요. 더욱 중요한 건 이 인턴십 프로그램이 단국대 의대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교수가 개인적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결국 단국대 교수 개인이 운영한 프로그램에 그 부인의 부탁을 받고, 그 부탁을 한 사람은 조국 교수의 부인이고, 그런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고, 그런 부탁을 받고 프로그램에 자녀를 참여시켰다. 이 점만은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엄마의 정보력. 저희 이 주제 속도를 좀 내볼게요. 왜냐하면 입학 취소의 대관이 논문 검증이기 때문에. 근데 조수진 부장. 네. 지금 이 논문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논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연구가 끝난 논문이기도 하고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박사로 기재됐다라는 두 가지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 새롭게 두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국 후보자 딸 조모 씨가 이 한영외고에 다닐 때 단국대 의대 연구소에서 작성된 영문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이 올려져 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연구과제의 공식 연구기관이 저기 표에도 만들어놨습니다만 2007년 6월 30일에 종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실질적으로 이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날짜는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쉽게 말해서 연구 기간이 끝난 뒤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미 연구가 다 끝난 논문에 이름만 얹었다. 이렇게 압축될 수 있는 거예요. 무임승차다. 네. 그리고 그 무임승차의 제일 저자로까지 갔다는 것. 그래서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혹시 그 의대 교수와 뭔가 품앗이, 그러니까 뭔가 조국 후보자 측도 뭔가를 제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또 커지고요. 예. 또 한 가지 확인된 것은 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술지에 기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각 학교마다 전산망에 자체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적으로 등록하는 전산망에는 제1저자,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교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박사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산망을 통해서는 고교생이 이런 논문을 쓸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제대로 검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풀이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 의학 논문, 이 문제의 의학 논문과 관련해서 결국 단국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늘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향후 어떤 그 조사에 대해서 범위를 가져가야 될지,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거의 확정을 줬습니다. 언론에 이미 나와 있는 소위 말한 연구 진실성과 관련된 의혹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은 응분하게 책임을 질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예. 한 사립대학교의 논문 검진 가지고 우리가 저렇게 집중해서 볼 수는 좀 누가 알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저 의학 논문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 딸 저거 근데 조사 많이 걸린다면서요? 글쎄 뭐 그렇게 보도는 나와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싶거든요. 왜냐하면 장 교수 불러다 조사. 물론 뭐 조국 교수의 딸인 조모 씨도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뭐 조모 씨는 당사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주임 교수였던 장 교수 조사하고 같이 연구에 하고 논문의 공동 저자로 등재됐던 다른 단대 의대 교수들이라든지 당시 있었던 사람들 불러다 조사하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학생이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 그리고 인턴 끝나고 1년 6개월 후에 이제 논문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 논문을 타이핑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조 씨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일을 열심히 했는지는 저는 그렇게 어려운 조사라고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뭐 검찰처럼 이렇게 강제 수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사실은 뭐 이 당사자들이 11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뭐 좀 제대로 진술을 안 하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나오는 언론 보도 보면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뭐 2, 3개월 뭐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2, 3개월 얘기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2, 3개월까지 걸릴 일인가 싶기는 합니다. 조국 후보자 부인, 그러니까 이 딸의 엄마의 정보록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인턴십, 저희가 단국대, 다음 공주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재명 차장. 그런데 엄마의 정보록, 공주대 면접 동행, 조국 아내를 보고 담당 교수도 놀랐다고 한다. 이 인턴십도 수상한 겁니까? 글쎄요. 어쨌든 단국대 의대에 비해서는 이 공주대의 인턴십은 공개적으로 공개 모집을 한 겁니다. 따라서 단국대 의대와 다르게 잠시만요. 저희가 조국 후보자에게는 잠시 뒤에 하고 잠깐만 화면을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입니다.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 보고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일명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와대 김육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부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지소미아 관련해서 폐기한다라는 소식을 청와대로부터 저희가 다시 들어봤습니다. 속보를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볼게요. 한일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읽어볼게요. 다음 속보. 예, 종료하기로 했고요. 또 있습니까? 예, 똑같은 내용인데 일단 파기를 결정했다. 조수진 부장. 네. 저희가 아까 뉴스탑10 서두에 예상은 조건부 연장일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는데 빗나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의 모든 언론 보도가 다 틀린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소미아라는 것은 한일 문제도 있고요. 또 한미일의 안보 협력 체제에 중요한 겁니다. 일본과의 협정 종료. 이거는 그러면은 미국과의 문제도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얼마 전에 북한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쐈을 때 사정거리를 우리가 산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측으로부터 탄착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거리가 계산이 된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어떻게 보면은 거의 며칠에 한 번씩 쏘아대는 형국인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경제와 안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돼요. 우리가 아베 정권의 어떤 언어도다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끌어오르는 분노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사귀고 안보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냉정하게 대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선택한 것은 바로 감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지지층을 위한 결정이었다. 이런 면에서 충격적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조수진 부장은 경제보복과 이 안보 문제를 연관해서 정부가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참 일본의 반응도 궁금하고 지금 통보 시한 내에 일본 정부에 전달 예정이다라는 정부의 얘기입니다. 이재명 차 이렇게 되면 일본의 반응도 그렇고 후폭풍이 참 거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굉장히 지소미아 연장을 원했었죠. 한미일 안보 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소미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고 특히나 우리 입장에서는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전쟁에서 뭔가 미국을 지렛대로 이용하려면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었었는데 불구하고 정부가 결국은 지소미아 파기 쪽으로 결정한 것은 지금 미국을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이렇게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미국도 계속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방위 분담금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공동훈련 굉장히 비용 많이 든다. 어떻게 보면 안보 동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좀 적절치 않은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미일 안보 동맹을 지렛대로 해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을 풀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카드가 있느냐 실제 그 점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방금 전에 조수진 부장도 이 결정 자체가 내부 지지층을 위한 결정이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조국 후보자 문제로 현 여건이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그 탈출구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 정부에서 뭔가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과연 그러면 한미를 엮을 그다음에 일본을 설득할 다른 카드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속보 자막 중에요. 백색 국가 제외 관련한 속보가 있나요? 한번 같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백색 국가 제외로 안보 협력에 변화를 초래했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에요. 조수진 부장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첫 질문 중에 일본이 만약에 경제 보복, 이 지소미아 카드를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수출 규제는 계속될 거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일본이 글쎄요, 한국이 먼저 이 경제 보복과 안보를 엮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럼 경제 보복 더 앞으로 다음 스텝을 밟지 않을까라는 주장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결정은 상당 시간 전에 했지만 발효는 28일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예정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포하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떤 그 수출 규제 품목으로 정했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이 수출 허가를 해줬는데 이것부터 당장 막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은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대응할 줄 아는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유능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바로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이런 결정을 한 거 아닌가. 정말 아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 그 배경과 후폭풍 뭐 여러 가지 속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을 간략하게 짚어봤는데 이 소식 좀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준비해서 내일쯤은 한번 이 소식
한번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속보 예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다시 조국 후보자 얘기를 좀 돌아볼게요. 이재명 처장. 아까 했던 얘기의 핵심은 이 엄마의 정보력. 그런데 공주대학교 인턴십도 수상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죠. 연구소의 인턴십은 공개 모집을 했다는 점에서 단국대는 다른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과학고가 아닌 외고 학생이 먼저 메일을 보냈고 그래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더니 조국 교수의 부인이 같이 면접에 동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공주대 담당 교수와 서울대학교 천문학 동아리에서 같이 활동했던. 그래서 처음부터 조국 후보자의 딸이 먼저 이 인턴십을 알고 메일을 과연 보낸 것인지 아니면 엄마가 이미 미리 알아보고 그 다음에 메일을 보내게 한 뒤에 면접에 동행한 건지 그 점이 이제 약간 이제 의심스러운 대목이고 결국은 이것 또한 엄마의 정보력으로 결국은 인턴십 하나의 스펙을 또 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인턴 관련해서는 어제 저희 채널에 단독 보도했었어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저희가 뭐 동해본 적, 서해본 적이로 했는데 인턴을 정말 많이 했어요. 뭐 10가지가 넘는 인턴을 했는데 중간에 보면 겹치는 것도 있고 해당 하나의 인턴은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제 저도 이제 채널에 단독 보도 봤는데 거기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인턴을 참여해서 그걸 이제 이제 생활기록부나 이런 데 기재한 것 같은데 실제로 참여했다고 했던 인턴 학교 찾아가 봤더니 뭐 키스트 같은 경우에 우리는 고등학생 인턴 안 받는데요. 뭐 이렇게 반응이 온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한 호텔에 인턴했다고 거기 찾아가 봤더니 우리도 뭐 실업계 고등학교 조리학과 학생들 말고는 인턴 받은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턴한 게 맞느냐라는 이제 어제 채널에 단독 보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기의 문제인 건데 우리 좀 화면을 보실까요? 자, 이 공주대에서 있었던 그 인턴이요. 생명과학 인턴십 발표 초록 제3저자로 등재됐다는 겁니다. 네. 자, 저걸 보시면은 8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 아래 이제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돼요. 일본 도쿄에서 국제조류학회 발표. 저기 참가해서 그 발표 초록을 제3자로 등록된 발표 초록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학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 발표 초록을 위해서 7월 말에 한 3주 동안 공주대에서 인턴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저거 했다는 거잖아요. 저 공주대 가가지고 인턴하고 일본 도쿄 가서 발표하고. 그런데 당시에 같은 시기에 숙명여대에서 있었던 여고생 물리대회에 참가해서 장려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물리대회의 일정에 따르면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주황색 글씨를 화면을 좀 보시면 되는데 물리캡을 장려상 받았는데 그 일정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실험실 탐방 연구 수행이 7월 21일부터 8월 한 8일인가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숙명여대 실험실 갔다가 공주대 인턴 갔다가 또 숙명여대 갔다가 일본 도쿄 갔다가 7월 말부터 8월까지 이걸 같이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의문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에 분신수라고 물음표도 한번 쳐봤는데 조수임 부장. 네. 의구심에 드는 건 논문뿐 아니고 이렇게 인턴의 시점인데 네. 글쎄 이게 또 만에 하나입니다만 이게 다 겹쳐질 경우 이 고려대학교 진학과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고려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입학 취소를 해야 되는 사안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고려대학교에 지원을 했을 때 이 지원 요강에 보면 영어 성적과 함께 경력을 함께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제출한 경력이 전체 어떤 그 2차 합격자로 넘어가는 기준에 60%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SCI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우수 등급 논문을 썼는데 제1저자로 올라가 있어요. 이 CSIE급 1저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국립대 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 그렇습니다. 예. 조건이기도 합니다. 뭐 이 정도인데 당연히 고려대학교에서는 이 정도 우선 학생이면 뽑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현행 연구윤리 규정에 이 논문 저자에 대해서 신원을 속인 경우에는 취소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박사라고 기재가 돼 있었고요. 또 대외적인 학술지에는 단국대 연구원으로 적혀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국대에서 이 논문이 잘못됐다라고 판정을 나타나면 잘못된 걸 가지고 고려대학교 입시에 응시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고대에서도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엄마의 정보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아빠 조국 후보자의 관심도 한몫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으로는 아버지로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게 조국 후보자의 자기 반성인데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이 사회로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빠의 관심 얘기입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시간을 한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국 후보자가 직접 딸이 유급된 직후에 지도 교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하지도 않았고 무관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심한 부분을 더 살필 필요 없이 있는 것만 봐도 이건 아니야. 우리가 갈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 한 드라마 입시 열기를 풍자했던 이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보면 이거 우리가 상류층의 교육 일탈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모를 수가 없는 게 서울대 교수의 자문을 받았죠.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다녔는데 내 딸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럼 따로 산 건 아예 무슨 서로 간에 내외를 하지 않을 정도는 모르지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정말 이런 이 딸의 일련의 과정들이 타당하냐, 타당성 세 가지를 봅니다. 우리가 공감할 때. 그럼 타당하냐 결여돼 있어요. 합리성 결여돼 있어요. 구체성 결여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왜냐면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이게 대학 교수와 고려대학이라는 대학, 조국 서울대 교수 이 사이의 관계성이 분명히 저는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렇게 해서 고대에 입학을 했다면 다른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고대에 입학한 사람들은 뭐냐면 일단 수험생들, 고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뢰를 저버렸어요. 그다음에 재학생들의 신뢰를 저버렸어요. 그다음에 졸업생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면 이렇게 되면 이건 고대 교우들이 고대하던 학교의 학사 기준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세심히 더 살펴야 됐다?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가선 우리가 이 여론을 감당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자, 대부분에게는 말이죠. 어렵거나 불근했을 기회가 이 조국 후보자 딸에게는 상대적으로 쉽게 주어졌다는 게 국민들 상실감의 핵심일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말이죠.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관심, 그리고 할머니의 능력도 더해졌습니다. 원래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한 칸씩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의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나의 노력의 결과가 결판이 나는 식으로 흐름이 바뀌어 나갔다는 것이 이게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근원적 문제라고 봅니다. 세 가지 중에 마지막 할머니의 능력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조국 후보자가 부산대 의전을 갔을 때고 조수인 부장. 네. 근데 오늘 지금부터 짚어볼 얘기의 핵심은 이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조국 후보자 딸의 할머니가 이 손녀딸의 유급 직후에 부산대학교에 그림을 기증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요, 2015년 9월이에요. 이때 이 손녀가 굉장히 힘들다.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유급을 받아서 휴학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부산대병원에다가 그림 4점을 기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요. 조국 후보자가 직접 갤러리 오픈 행사에 갔어요. 이 그림이 전시된 곳에 가서 지도교수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기 좀 화면에 나오네요. 저 그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는 부산대 간호대 출신인데요. 취미로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린 그림, 이게 어느 정도의 값이 나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림을 기증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바로 다음 학기 2016년 3월에 복학을 해서 그때부터 이 지도교수로부터 6번의 장학금까지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제 다 이해를 하셨을 때는 한 번 더,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림 4점 기증했고 아버지가 지도교수 만났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유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학금을 내리 6번을 받은 건데 지금 보면 그 딸 지도교수가 지금 부선 의료원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부산시사나 부산의료원장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 저 지도 교수가 그 학생의 조국 교수의 딸인지를 몰랐을 가능성은 제로죠.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저 행사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인지상성상 조국 교수가 의전은 다니고 있는 누구누구가 제 딸입니다라는 얘기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뭐 꼭 청탁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그 교수는 지도 교수는 조국 교수의 딸이 본인의 재자인 걸 몰랐을 리 없고, 그렇죠. 시기가요. 2015년 9월 10월이잖아요. 저때 조국 교수가 뭐 하고 있었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제 기억에 따르면 저게 총선 바로 직전이잖아요. 아마 당시에 그 민주당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당시에 문재인 대표 밑에서 혁신위원회를 꾸렸을 거예요. 그때 혁신위원으로 조국 교수가 육참골단 얘기하면서 쫙 언론의 전면에 등장했던 그 시기가 2015년 9월 10월입니다. 당시에 정치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분이라면 조국 교수가 매일 이제 그 야당발 소식에 한 면을 장식할 때 그때고, 그때 어쨌든 이제 부산에 가서 저런 만남을 가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교수의 말에 따르면 경력금 차원에서 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경력금 줬으면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6번 연속이에요. 지금 밑에 보시면 지도 교수 된 도리로 격려 장학금 지급한 것. 이 학생이 유급을 해서 학교를 휴학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도 교수니까 그러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보자. 교수님이 격려해 줄게. 한 번 정도 지도 교수 된 도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6번 연속을 지도 교수가 된 도리로 했다고 하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어렵게 사는 그 학생들한테는 지도 교수로서의 도리가 느껴지지 않았나 보죠. 전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부산대 교수 그리고 조국 후보자 측의 반론을 받고, 그러니까 저희가 의혹으로 짚은 게 할머니까지 혹시 부산대학교 장학금을 받는데 그림 내정으로 힘을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의혹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관심까지 정리해봤는데, 이재명 처장. 근데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이걸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쉽지 않거나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해온 스펙이잖아요. 금수저 스펙이.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걸 갖고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입시학원 조교됐다는 겁니다. 시점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을 하고 괴로울 때, 힘들 때 바로 그때 강남 대치동에 입시 전문학원에서 학종 구술 조교를 했다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다시 얘기해서 스펙을 잘 만들어서 시험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전형들이 지금 많이 생겼죠. 사실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시험으로만 학생을 뽑지 말도록 그렇게 정부가 이제 만들었고, 그런 점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기 전공을 찾아가라, 이런 이제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국 후보자의 딸은 굉장히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대학원, 의학 전문 대학원까지 모든 과정을 시험 보지 않고 스펙을 가지고 학종으로 그야말로 됐기 때문에 뭐 본인이 가장 잘하는 분야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남의 유명 학원에서 학종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스펙을 어떻게 쌓아서 어떻게 도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조교를 했다는 거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 스펙들이 과연 정상적인 루트로 만들어진 스펙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만약 본인이 그걸 알면서도 본인이 그 제일 저자의 자격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공주대 인턴십이 정상적이었던 건지, 뭐 이런 것들에서 본인이 자신이 있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낯뜨거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제가 짧게요. 자,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관심, 그리고 어머니의 경제, 이거 조국 후보자 세밀하게 못 챙겼다고 하는데 조국 후보자가 진짜 몰랐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대목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조국 후보자는 지금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뭐 사회개혁을 하느라 거기에 앞장서느라 계속 그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제대로 가족들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후보자들이 했던 이 가족의 논란들이 사실은 뭐 아내가 했던 일이고 뭐 어머니가 했던 일이고 이제 잘 몰랐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변명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가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도 봤었지만 부산대에서도 분명히 본인이 어머니가 그림을 기증할 때 찾아가서 그때 그때가 바로 병원장이 결국 지도교수였지 않습니까? 딸의 지도를 만나기도 했었고, 이런 점이 있었던 거를 봐서는 본인이 전혀 이 사안을 몰랐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대목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